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살인마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번쩍이는 칼을 휘두르지도 않죠. 대신 그들은 당신의 귀에 대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세상에 너처럼 예민하고 부족한 사람을 받아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당신을 가장 아낀다는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가장 처참하게 짓밟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피 튀기는 전쟁터가 아니라 아주 따뜻하고 아늑한 당신의 거실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미묘한 눈빛, 비웃음 섞인 농담, 당신의 기억과 감정을 의심하게 만드는 찰나의 코멘트들.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라 믿으며 서서히 말라 죽어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관계가 사실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치밀한 감옥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에서 시작합니다. 정서적 학대가 무서운 이유는 명백한 잔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뺨을 때린다면 당신은 즉시 도망칠 겁니다. 물리적 폭력은 직관적이니까요. 하지만 누군가 당신의 판단력을 매일 1%씩 깎아낸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도망치는 대신 내가 정말 이상한가? 라며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권력과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아주 해로운 심리 게임입니다. 신체적 폭력은 몸에 멍이 들지만 정서적 폭력은 영혼에 구멍을 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문드러진 상태. 우리는 왜 이 치명적인 위험 신호들을 그럴 수도 있지라며 가볍게 넘겨버리는 걸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호는 도움이 되는 척하는 비판입니다. 학대자들의 주특기는 상처 주는 말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의 선택, 취미, 친구, 심지어 외모를 비난합니다. 자기야, 오늘 입은 옷은 좀 뚱뚱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욕할까봐 내가 대신 말해주는 거야. 난 솔직한 게 우리 관계에 좋다고 생각해. 이런 식입니다. 이때 당신이 상처받은 티를 내거나 불쾌해하면 그들은 즉시 방어막을 칩니다. 장난인데 왜 그렇게 정색해? 너 진짜 예민하다. 요즘 너랑 대화하기가 너무 무서워. 이 순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가해자는 솔직하고 관계를 걱정하는 사람이 되고 당신은 농담도 모르는 속 좁고 예민해서 상대를 숨막히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정당한 감정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 코멘트가 반복되면 당신은 나중엔 정말 기분이 나빠도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 라며 스스로 입을 닫게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반복적인 부정은 우리 뇌의 전전두엽 기능을 약화시키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의심의 회로를 강화합니다. 그 다음은 뒷면이 있는 친절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친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거나 당신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싶을 때만 선택적으로 애정과 지지를 보냅니다. 어느 날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다가도 다음 날은 이유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죠. 당신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대의 눈치를 보며 설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도박꾼들이 슬롯머신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와 정확히 일치하죠. 언제 보상이 주어질지 모를 때 인간은 그 보상에 더 미친 듯이 집착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 가끔 주어지는 따뜻함을 다시 맛보기 위해 당신의 자존심과 가치관을 조금씩 팔아넘기게 됩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당신 삶의 제1원칙이 되어버리는 순간 당신의 자아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애정철회라는 무기가 더해집니다. 침묵이나 거리두기로 당신을 벌주는 것이죠. 당신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그들은 연락을 끊거나 며칠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당신이 거실에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하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신은 형용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제발 화 좀 풀어줘. 내가 다 미안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사과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해자가 노리는 최고의 통제입니다. 결국 그들의 관심은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을 때만 주어지는 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성인 간의 건강한 소통이 아니라 주인이 반려견을 트레이닝시키는 방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유머를 가장해 당신에게 굴욕을 줍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결점을 비웃거나 당신의 감정을 조롱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얘가 보기보다 좀 멍청하잖아요. 제가 옆에서 하나하나 안 챙겨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농담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대중 앞에서 바닥까지 깎아내려 당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가해자에게 더 의존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웃지만 당신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화를 내면 또다시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될까봐 당신은 억지 웃음을 짓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뿜어냅니다. 만성적인 정서적 학대 피해자들이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비겁한 기술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별이나 관계 종료를 담보로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헤어져. 나 이제 너 안 봐. 너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끝내자. 이건 대화가 아니라 정서적 블랙메일, 즉 정서적 협박입니다. 관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당신을 조종하는 명백한 학대 행위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지만 학대적인 관계는 갈등이 생기면 관계를 끝내겠다며 공포를 조성합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명확한 지옥에서 도망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자꾸 가해자를 이해하려 노력할까요? 우리 뇌는 아무리 상처를 주더라도 익숙한 것을 보호하려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실제 겪는 고통이라는 팩트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충돌할 때 우리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이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 현실을 왜곡합니다. 그 사람이 요새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어릴 때 상처가 많아서 그래. 내가 조금 더 참았으면 싸우지 않았을 텐데. 당신은 스스로 가해자의 변호인이 되어 감옥의 문을 안에서 걸어 잠깁니다. 가해자가 던진 독이 든 사탕을 먹으며 그 사탕의 달콤한 맛을 기억하려 애쓰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명확히 보아야 합니다. 명확함이 곧 힘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혼란과 침묵 속에서 번성합니다. 따라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회복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선 그들의 행동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십시오. 이것은 조작이다. 이것은 가스라이팅이다. 이것은 나를 노예로 만들려는 정서적 통제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당신은 안개 속에서 벗어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내 감정이 틀린 게 아니라 저 사람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시키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학대하는 사람을 말로 설득해서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논리를 듣는 척 하다가 다시 당신을 공격하는 교묘한 재료로 사용할 뿐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 화가 나는 거야. 라며 책임을 다시 당신에게 돌릴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오만을 버리고 오직 당신 자신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고립은 가해자의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연결은 당신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이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과 소통하는 것을 은근히 싫어할 겁니다. 그럴수록 더 밖으로 나가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나 커뮤니티에 연락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문장으로 만들어 밖으로 꺼내는 순간 가해자가 쳐놓은 가스라이팅의 마법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강력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경계를 부탁이나 애걸이라고 착각합니다. 제발 나한테 그런 말 좀 하지 말아줘.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건 경계가 아닙니다. 그건 가해자에게 어디를 때리면 당신이 더 아파하는지 알려주는 꼴입니다. 경계는 당신의 행동 지침이어야 합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나를 조롱한다면 나는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이 자리를 뜨겠어. 라고 선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상대방이 사과하든 소리를 지르든 상관없이 당신의 규칙을 집행하십시오. 상대방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이 그 해로운 행동에 노출될지 말지는 오직 당신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항상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향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실질적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혹은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 태어난 소모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가치 있게 여겨지는 관계를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하거나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금 당신은 아주 작은 톱니바퀴 하나를 끼워야 할 때입니다. 그 작은 톱니는 바로 나를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화를 쏟아내고 싶고 울분을 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추고 이 대본의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 즉, 그 자리를 피하거나 상대의 말을 거부하는 행동 하나가 당신의 현실을 통째로 변화시킬 겁니다. 변화에는 지름길은 있어도 순간이동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심어놓은 자기의심의 씨앗은 하루아침에 뽑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꾸준히 나를 위한 경계를 세워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견고해 보였던 감옥은 허물어지고 당신은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오늘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다시 행복해질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그 첫 발걸음을 떼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